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은 소공장 1월 30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해외 이슈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1분기 순이익이 199억 달러, 2분기 매출 예상치가 550, 600억 달러 약간 못 미치는 걸 예상치를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향후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반영이 좀 되면서 다행스럽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의해서 3% 정도의 반등을 진행했다라는 걸 첫 번째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브렉시트 플랜 B안, 안전장치를 변경을 한 노딜 가능성 차단해서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부결이 좀 됐습니다. 근데 파운드하고 소폭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일단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메르켈의 코멘트, 그 다음에 EU에서도 다양한 논의라든지 어떤 합의 가능성을 노력하는 그런 기운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선상에도 일단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든 플랜 B안이 부결됐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가가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베네수엘라 기존의 그 울트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기존 정권에 대해서 EU하고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이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2.5% 정도 상승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이제 하웨이의 그 기소권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 기소 관련된 내용 자체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감을 표명을 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만 해협을 미국 군함이 지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 화웨이에 대한 기소 관련된 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물론 압박이기도 하지만 협상 카드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노신이 어제 그 무역 협상하고 화웨이 사건은 별개다. 라고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장벽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상당히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중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었죠. 그리고 류호 부총리의 트럼프 면담 31일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우신인 코멘트, 문우신은 그 관세를 아예 없애는 방향까지 지난번에 코멘트를 좀 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협상 결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문우신의 무역협상의 중대한 진전 가능성 코멘트가 됐고, 중국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무역협상의 어떤 지재권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양보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내부적으로는 어제 그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보조금 제공 1월 달에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서 소비 촉진 정책을 계속적으로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조만간 상해종합지수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해바닥, 유가바닥, 다우바닥라는 선상에서 이 사이클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넥슨 인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코멘트 드릴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애플이 시간에서 3%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우려했던 애플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다는 걸 메인 키워드로 잡아놓으시고, 두 번째 메인 키워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인센티브로 수조 원대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에서 나왔던 건데,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죠. 인프라 관련된 내용에서 한국, 일본, EU, 미국은 절대 자금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그 케이스 이코로 자금 지원의 효과하고 상당히 뭐 일맥상통하다 보기 때문에 한국, 일본, EU 쪽에서 자금 지원 받아서 이미 조만간 이제 다음 주 정도 설날이죠. 설날 연휴 때 뭐 비거이라든지 김혁철의 담당자들이 만나가서 비핵화를 어느 정도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을 합숙해서 협상을 진행했고,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 대표단이 이 스웨덴에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좀 진행했었죠. 예전에는 미국과 미국과 북한이 이런 그 비핵화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때 한국은 발도 못 붙였어요. 왜? 북한도 물론 이제 기존 그때 북한 같은 경우에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상 자체를 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막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협상 자체부터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북한의 3자 합의의 협상의 논의를 진행했던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에 먼저 긍정적인 시그널을 먼저 보여줬다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 상응 조치의 조율 시도 전망하고,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일단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31일날 스탠퍼드대에 찾아가지고 또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중요 포인트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인센티브 수조 원대 경협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어차피 비핵화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 일정을 제시를 해준다 하면 미국도 역시 경제제라든지 이런 완화에 대한 스케줄표를 당연히 제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SCI 코리아 ETF는 0.4%, 신흥지수는 0.1% 상승을 진행했다라는 부분하고, 1월 30일 유시민해 주신 뉴스공장 모닝브리핑 핵심 키워드, 수조원대 경제 패키지, 그 다음에 문어신의 무역협상에 대한 중대한 진전, 시간외에서 FE 3% 이상의 상승이 진행됐다는 코멘트 들으면서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